4연속 바닥 성장률 잃어버린 30년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져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표로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성장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입니다. 보시면 2024년 2월에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0.1%고요. 4월에도 0.1%입니다. 2025년 1월에는 한국은행이 예측하기에 죄송합니다. 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2분기고 3분기고 4분기 2025년 1분기에도요. 0.2% 성장에 그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분기 연속 그죠?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이게 완전 바닥 성장률이라는 뜻이잖아요. 와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보세요. 1분기가 마이너스 1.3%였잖아요. 2분기는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2.3%로 툭 튀어 올랐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V자 반등이 됐고요. 4분기에도 1.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2분기에서 2025년 1분기까지는 지금 0점대 성장이 0점대 그것도 0.1, 0.2 심지어는 마이너스 0.2점대까지. 야 이거 성장률이 진짜 심각하죠. 제가 이것을요.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과거하고 이거 괜찮을까? 뭐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충격이지만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IMF 때하고는 비교해봤거든요. IMF 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998년 1분기가 마이너스 2.9%, 2분기 마이너스 7.2%, 3분기 마이너스 6.4%, 4분기 마이너스 3.8%.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1999년 1분기 7% 성장했습니다. 2분기는 12.2% 성장했고요. 3분기는 12.8%, 4분기는 13.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회복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8년부터 쭉 보면 2008년 1분기가 5.8% 성장했습니다. 2분기 4.4%, 3분기가 4.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사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4분기에 마이너스 1.7% 영향받았습니다. 그리고 2029년 1분기에 마이너스 2.1%, 2분기에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서 성장이 일로입니다. 회복을 합니다. 2009년 3분기에 1.1% 성장했죠. 4분기에 5.4%, 2010년 1분기에 7.9%, 2분기에 8.1% 계속 성장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는 회복력이 없잖아요. 회복력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다 0점대 성장이에요. 0점대 그죠? 성장했던 게 2024년 1분기 1.3% 성장한 게 다고요. 2021년 4분기에 1.4% 성장했던 게 다입니다. 돈 뿌려서 성장한 거 말고요.
돈뿌리서 성장한 게 사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돈뿌리 성장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상황이 좋지 않죠.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1년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할 때 잃어버린 10년이 됐을 때는 0.2%포인트, 0.2% 정도 성장하는 것을 두고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거든요. 지금 0.2%대로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깊이가 더 깊어질 거고 이거 충격될 겁니다.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왜 떨어졌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왜 떨어졌느냐. 지금 왜 떨어졌느냐. 결국 소매 판매예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씁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30년 만에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소매 판매가. 돈 안 씁니다.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0.2% 떨어지고 나서 주구장창 마이너스 주구장창 11분기까지. 2024년 4분기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것은 2025년이에요. 2025년 1분기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해도 무섭고요. 만약에 2분기가 떨어지잖아요. 최악이 될 겁니다. 진짜로 최악이 될 거예요. 왜? 2022년 2분기부터 떨어졌는데 이게 전년 대비거든요. 2023년에 떨어지고 2024년에 떨어지고 2025년에도 떨어져도 이것은요 100%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는 거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도 불안합니다. 수출도. 2025년 1월에 마이너스 10.3%거든요. 2월은요.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죠. 2024년 2월에 4.8% 올랐으니까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벌써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수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보편 관세까지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요. 게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점점 더 빠져요. 지난 2024년 12월에 88.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월에는 91.2, 2월에는 95.2까지 올라갔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리지수가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심리지수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저는 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를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그럼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사실 심리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10대 수출 품목 2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2005년에 10개 수출 품목하고요. 2024년에 10개 수출 품목이 2개만 다릅니다. 2개만. 2개만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게 2025년에는 컴퓨터가 그래도 6위를 기록했고 10위는 영상기기였거든요. 2024년에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10대 수출 품목 안에. 그런데 영상기기는 디스플레이라는 말로 사실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개밖에 안 바뀌었다는 한 개밖에. 한 개밖에 안 바뀌었는데 2025년에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여전히 전통산업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신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어요. 2005년에도 반도체가 수출 1위, 2024년에도 1위예요. 2005년에도 자동차가 1위, 2위, 2024년에도 2위예요. 그러면 나머지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이나 철강판이나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나 무선통신 기기나
뭐 가전제품 하나 들어오긴 했지만 가전제품 역시도 전통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AI가 들어있다든가 드론이 들어있다든가 양자 컴퓨터가 들어있다든가 로봇이 들어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정치적 혼란이 결국 나라 미래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실상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신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거 있었나요? 말만 쇼만 있었어요. 쇼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신수종 사업 내지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퍼주기 바빴어요. 퍼주기. 국고를 400조를 더 퍼줬으니까 국민들이 그냥 퍼준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공룡야당이 돼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잠재 성장률이 말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2%라고 하죠. 2%. 근데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개혁이 없으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수종 사업을 키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개혁이든 뭐 의료개혁이든 사회 전반의 개혁은 안 이루어져요.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니 나라는요. 점점 꼬꾸라지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말입니다. 2040년에 가면 마이너스는 안 내려가지만 0.7%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어렵죠. 저는 여러분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장기 성장률도 보면 지금 굉장히 나빠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2023년에 여러분 1.4% 성장해서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겨우 2% 성장했고요. 잠재 성장률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5년 올해는 1.5%, 내년에는 1.8%. 충격이죠.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꼬꾸라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됐다. 저는 잃어버린 10년은 벌써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렇게까지 가는 거 저는 충격이 된다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모든 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빠르고요. GDP 성장률이 느려지는 것도 빠르고요. 이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상황 저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 진짜 어렵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거, 또 그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가야 된다는 거 항상 필요한데 우리는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국가 지도자라고 해도 되죠.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요. 나라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현실입니다.